오늘 가져온 내용은 남자는 언제 결혼을 결심하는가 라는 주제로 가져왔고요. 여자분들의 고민에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관리가 잘 된 남자는 정말 수요가 차고 넘칩니다.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여자분들께서 바라는 남자의 외모상은 진짜 제각각이거든요. 생각보다 별로 외모의 공통점이 안 겹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다 같이 겹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 적혀있는 관리된 남자라고 하는 부분을 모두가 요구를 하는 수준이에요. 관리 안 된 남자는 안 만나고 싶다 라는 거를 다르게 말하면은 나는 배 나온 남자는 안 만나고 싶어요 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소개팅도 많이 해보시고 결정사도 해보시고 해보면 알겠지만은 생각보다 관리가 잘 되고 있는 남자의 비중이 진짜 엄청나게 적어요. 그리고 그 비중이 적다는 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경쟁이 엄청나게 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에 괜찮으면 다른 사람 눈에도 괜찮다라는 거는 요 관리가 되어 있다라는 포인트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그거는 여러분들께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수요가 많이 몰리기 때문에 그 경쟁에서 이겨내고, 그것도 지금 당장 여러 여자와의 경쟁이 아니라 미래에 생기게 될지도 모를 다음 여자와의 경쟁까지 이겨내셔야 이 남자를 쟁취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간단한 예시로 정우성님 가져왔는데요. 이분도 나이 상관없이 50대여도 인기 많고 막 이랬잖아요. 이분은 잘생기기도 했지만 어쨌든 관리가 잘 된 남자의 대표적인 예시로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도 언젠가는 결혼을 한단 말이죠. 방금 예시로 들었던 정우성도 결국에는 지금 기혼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런 남자와 결혼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어떤 전략을 펼쳐야 될까라는 게 오늘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언젠가 결혼을 하긴 할 텐데 그게 저는 이제는 아이가 생긴다고 결혼까지 이어지는 옛날 같은 책임감 있는 세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갈비님의 아이가 태어난 이야기를 보았을 때 저는 정우성이 진짜 새로운 사례를 열어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난다고 반드시 남자가 결혼하는 건 아니고, 특히 정우성처럼 예를 들어서 경제력이 엄청나게 훌륭하다라고 하면은 그냥 양육비 꾸준히 주면서 돈으로 때우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시대를 열어놓은 게 정우성이 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물론 정우성급을 바라진 않으시겠지만은 그래도 내 보기에 괜찮은 남자와 내가 결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보도록 하죠. 그래서 남자는 언제 결혼을 결심을 하느냐? 첫 번째, 내가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라는 거를 느낄 때 결혼을 많이 결심을 하게 됩니다. 저도 그렇고 모든 남자가 나이를 먹을수록 연애하는 게 점점 어려워집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여성분들도 다 겪어보셨을 거잖아요. 그럴 때 남자로서 느끼는 직감 같은 건데요. 이번 연애가 진짜 마지막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시점이 옵니다. 혹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내가 지금 만나는 이 여자친구만한 여자를 다음번에 또 만날 수 있을까? 그거는 좀 이제 불가능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상태의 남자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연애하시면 어렵지 않게 결혼까지, 그것도 남자가 드라이브해서 결혼식장까지 가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안이 없다라는 거는 어쩔 수 없이라도 결정을 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혼 확률이 매우 높아진 상태인 건 맞습니다만, 제가 이거 신지랑 문원이라는 가수 결혼 이슈 때 나왔던 박돈경이라는 가상의 인물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이분 설정이 변호사인가 그렇거든요. 그때 중반인가 그쯤 되는 변호사로 설정해서 나오는데, 아무리 전문직이고 뭐하고 해도 이성적으로 끌릴 만한 외모 상태가 안 되면은 여러분들 결혼하기 쉽지 않단 말이죠. 아무리 변호사 좋고 의사 좋고 등등 해도 관리 안 된 이런 남자를 만나려고 결정사를 오시는 건 아닐 거예요. 혹은 소개팅을 받으시는 것도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남자 만나려고 내가 지금까지 결혼하지 않았는가 라고 생각하면 대부분은 아니란 얘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께서 정말 나는 외모 거의 신경 안 쓴다, 남자의 능력만 본다 라고 생각하시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 관리가 조금 많이 무너진 남자를 만나시면 정말 쉽게 결혼할 수도 있다라는 조금은 현실적인 얘기도 하나를 들여놓고 다음 얘기 이어가도록 할게요. 두 번째인데요, 이만한 여자는 다시는 못 만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랑 비슷하게 느낄 수 있는데요, 아까 얘기랑은 좀 다릅니다. 연애가 더 이상 안 되겠구나 이게 아니라요, 내 인생에 이런 여자는 다시는 없겠다라는 느낌이 드는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 느낌을 줄 수 있다라고 하면은 관리가 무너진 남자가 아니라 여러분께서 원하는 남자라고 해도 성혼이 훨씬 더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여자가 다시는 없겠다라는 느낌은 대부분의 경우에 외모나 나이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10살 차이 연상의 남자친구를 사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큰맘 먹고 10살 연상을 만나는 걸 수도 있지만 남자의 입장에서는 뭐 12살, 14살, 15살 이런 차이를 만나본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진짜로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라도 그만한 나이 차이의 여자도 만날 수 있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으면은 이런 느낌을 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지간히 이쁘고 어지간히 어려도 만들 수 있는 느낌이 아니에요. 그럼 그건 어디서 오냐? 여러분들의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거를 느끼게 되는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언행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여자를 만나면 결혼을 결심하는가? 이거는 제 개인 경험이기도 하지만은 제가 수없이 많은 청첩장 모임을 다니면서 남자인 친구들에게 굉장히 많이 물어봤던 내용입니다. 제가 특히 미혼일 때 궁금해서 많이 물어봤거든요. 어떻게 결혼이라는 그만한 큰 결심을 할 수 있게 되었느냐, 이런 질문 진짜 많이 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제 주변에는 그 이유가 하나도 안 겹쳤거든요. 여자분들은 모르겠습니다. 뭐 적당히 만나서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지 어쩌는지 모르겠는데 제 주변 남자들이 다 다르긴 하지만 결국에 공통적이었던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마음속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스스로 느끼는 자신의 부족함을, 그거에 관한 이야기를 만나는 여자친구가 그게 뭔 상관이야,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해줄 때, 그러니까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때, 아, 이 사람이라면 나의 인생을 같이 가도 괜찮겠구나 라는 판단을 했다,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괜찮다는 거냐라는 게 제가 아까 말했죠. 사람마다, 남자마다 진짜 겹치는 경우가 없었다라고요. 저는 그거는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남자의 마음을 조금 깊이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자기가 조금 경제력이 부족하다라는 게 컴플렉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연봉이 얼마 안 되는 사람이라고 칠게요. 그래서 이게 항상 스트레스다라고 하면은 여러분께서 만약에 좀 돈을 적게 벌면 어떠냐, 둘이 같이 벌면서 잘 아끼면은 충분히 부족한 거 없이 할 수 있다, 우리는 많이 버는 것보다 아끼는 데 집중하면 되지 뭐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준다든지요. 혹은 나는 스스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집이 굉장히 가난하다라는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집안 대 집안이 무슨 상관이 있냐, 너랑 나랑 둘이서 만나서 잘 가정을 꾸려 나가는 게 중요하다, 나는 너희 집안이 어떻건 나에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라고 말하든지, 혹은 은연중에 머리카락이 얇아져 간다 라고 했는데 쉽게 말해 탈모를 얘기하는 겁니다. 본인이 탈모인 게 엄청나게 스트레스인 사람에게 나는 당신의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어도 괜찮다 라든지, 이런 식으로 남자가 정말 마음속에 깊이 갖고 있는 컴플렉스를 파악해내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괜찮은 사람일수록 저거를 찾아내는 게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파악하시고 나에겐 정말 아무 상관없는 일이다 라고 말해보시면 그게 이제 남자의 입장에서는 아까 이야기 드렸던 내 인생에 이런 여자는 다시는 없겠다라는 느낌을 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걸로 오늘의 내용은 정리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모든 얘기에는 여러분들 제일 큰 전제사항이 있어요. 바로 내보기에 괜찮은 남자를 만나야 상대의 단점, 그러니까 컴플렉스도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동경 씨에겐 미안하지만 이런 분 만나서 얘기하려고 여러분께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건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많은 남자를 만나 보셔야 여러분들의 눈에 차는 남자도 나타나는 법이란 얘기죠. 뭐 지금도 지인 소개팅 받으시거나 로테이션 소개팅 등등 많이 하고 계신 거 전부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루트를 늘리는 노력은 당연히 필요하신데요. 저는 저희 결정사 디어 메리지도 한 번쯤 이용해 보셔라 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네요. 지금 영상 올리는 7월 한정으로 해가지고요, 첫 만남 스타터팩이라고 해가지고 3개월 동안 30만원에 결정사를 체험해 볼 수 있는 이런 상품도 같이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고정 댓글로 링크 남겨드리는 저희 회사 홈페이지 오셔서 꼭 한번 상담이라도 받아보시고요. 여러분께서 마음에 차는 남자를 만날 수 있을지 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롱폼으로 영상을 올렸는데요. 제가 틈틈이 블로그에도 글을 쓰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블로그 글 소재 중에 좀 공감을 많이 받는 소재들은 이런 식으로 영상으로 가져와서도 여러분께 결혼과 연애에 대한 이야기 꾸준히 전해드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